어,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네요. 그죠? 자, 2차 함수를 볼 건데 이 2차 함수 파트를 잘 이해하려면 2차 방정식을 잘 봐놨어야 돼. 2차 방정식이면 수원에 있죠. 수학원 파트에 있는 2차 방정식을 잘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2차 방정식 파트가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반드시 가서 다시 몽땅 다 외우고 오셔야 됩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이해도 다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뭐 수학원은 따로 강의가 없는 거 아시죠? 수학원 강의 없는 부분에서 나 이 부분 정말 뭐 듣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바로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차 방정식 파트에 뭐 어쨌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하세요. 모르는 거 생기면. 어쨌든 뭐 2차 함수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 좀 일반형으로 써볼까? 뭐 이렇게 해서 뭐 근을 찾고 보통 그죠? 얘를 만족시키는 는 0 했을 때 실제로 이 좌변도 0이 되는 x 값을 찾아서 그 x 값을 근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아느냐 해서 뭐 완전 제곱식 그리고 완전 제곱식에서 파생된 근의 공식 그리고 뭐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을 왜 배우는지가 더 중요해. 자, 저번에 그 다항함수 파트를 하면서 식 그리고 함수 그리고 뭐죠? 방정식이죠. 이 세 가지 표현의 차이를 얘기를 해줬었는데 뭐 못 들었으면 듣고 오세요. 뭐 식은 xy 더하기 뭐 y제곱 뭐 이랬었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다항식 같은 거 이런 걸 식이라고 하고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인풋 대비 어떤 아웃풋이 나오느냐에 대한 관계 이런 걸 함수라고 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다항함수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그렇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은 0 뭐 이런 거 얘는 이제 방정식이죠. 얘는 2차 방정식이지.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지. 자, 지금 예로 치면 이겁니다. 자, 이 둘은 항상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방정식이 함수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줘요. 다시 이 방정식이라는 애가 이 함수를 분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주냐면 x 절편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방정식은요 일종의 y가 0일 때에 대한 정리야. 그쵸?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이라는 게 있다면 얘는 2차 함수죠. 이때 y가 0일 때 x값이 얼마겠느냐? 이게 절편의 정의잖아. 그쵸? 그 함수에서 x절편을 가르쳐줘요. 자, x절편이라고 표현을 하면 감이 잘 안 오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감이 느낌이 다를걸? 만약에 이 2차 어떤 2차 함수의 x절편이 마이너스 7과 3이라고 한다면 2차 함수의 개형을 바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죠. 그치? 자,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 얻어갑니다.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예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미적분 1, 미적분 2 뭐 이렇게 파트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또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그 부분 가서. 오케이? 됐죠? 자, 함수는 방정식을
x 절편을 구하는 도구로서 쓸 수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우리가 뭘 먼저 배웠어? 도구를 먼저 배웠지. 방정식이라는 걸 먼저 배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2차 함수를 자유자재껏 다루게 될 겁니다.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특정 조건이 있는 2차 함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이 과정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지금 거의 6분가량을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면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 그쵸? 오늘 강의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2차 방정식을 잘 모르니까 다시 보고 와야겠네. 엄청나게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일단 여기서 끊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개형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보통 2차 함수를 쓸 때 일반형을 많이 써요. 특이하게도 뭐 대부분의 곡선에 대한 표현이나 뭐 혹은 함수에 대한 표현이나 그런 표현을 할 때는 표현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 배웠죠? 원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쓰지. 아이고, 뭐 가로가 저렇게 올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쓰죠? 이거 다 풀어 헤쳐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잘 이런 식으로 씁니까? 원의 방정식? 아니죠. 주로 표현형으로 쓰지. 이건 일반형입니다. 그죠? 다 풀어 헤쳐 놓은 거는. 근데 2차 방정식은 특이하게 일반형을 더 많이 써요. 표현형을 쓰는 게 더 귀찮은 거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소소하게 알아두면 좋겠죠. 표현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쵸? 뭐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걸까? 이 표현은 P, Q 이게 뭐지? 꼭지점이죠. 그죠? 그리고 A라는 값이 의미하는 거는 얘가 양수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 그쵸?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타내 줍니다. 그죠? 개형? 개형을 좀 봐볼까?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P, Q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쵸? 목은 뒤집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A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해보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일반형으로 많이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일반형을 딱 이렇게 보고 나서는 여기에서 꼭지점이 뭐야? 하면 바로 못 튀어나오죠. 뭐 계산 좀 해봐야 알겠는데?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어쨌든 계산하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산해서 찾아 놓은 다음에 그걸 외우자. 오케이? 이런 관점에서 꼭지점이 정리된 게 있어요. 외우면 좋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같은 경우에는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이 부분에 나오죠. 근해 공식도 어쨌든 근해 공식 어디 있어? 근해 공식 이거죠. 근해 공식도 어쨌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보이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여기서 보인다고 해서 뭐 특이할 게 없죠. 왜?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무리해서 만들려다가 생긴 어떤 식이니까. 그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 2차 방정식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들을 게 없구나.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차이들이 나는 겁니다.
물론 어쨌든 뭐 처음 보든 뭐 대충 뭔지 알겠든 간에 이걸 외워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엄청 많이 쓰진 않아요. 뭐 전국의 수학 강사를 한 100명 정도 랜덤으로 뽑아놓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얘기해봐라. 암산하지 말고 외우고 있으면 바로 얘기해봐라. 하면은 한 5명 정도는 대답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닌데 외워두면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안 바꿔도 되고. 됐죠?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굳이 이차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으면 두 가지 개형을 그려보죠. 하나는 뒤집혀 있는 걸로. 이렇게 이차함수의 개형 두 개를 그려보면 이 이차함수에서의 최소값을 찾아라 하면 당연히 어디야? 꼭지점이죠. 이 이차함수에서의 최대값을 찾아라 하면 당연히 어디야? 꼭지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자. 이 함수에서 최대값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없죠. 최대값은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그죠? 증가함수고 이쪽은 계속 감소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즉 반대 방향으로 가면 또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쭉 위로 뻗쳐나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어요. 계속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작아집니다. 즉 뭐가 없어? 최소값이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최대랑 최소를 같이 논하느냐, 뭐가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범위가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 이차 함수에 최대와 최소값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범위가 있을 때. 자, 만약에 얘가 A에서 B까지의 한정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쳐보자. 이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래. 그럼 당연히 최대값 어디예요? 이 끝점이죠. 그치? 최소값은 꼭지점인 거 변함없습니다.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최소값을 찾아보래. 당연히 이 A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는 미적분 가서도 또 할 거예요. 꼭 그때도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제발. 제발. 자, 잘 보세요. 옛날에는 문과가 이제 문과도 이과도 마찬가지죠. 지수로그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또 배우면서 미리 다른 관점을 하나 가져가 주는데 아닙니다. 딴 얘기 하지 말죠.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 끝값 그리고 꺾이는 점, 이 두 표현 있죠. 이 두 표현에서 무조건 최대랑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꺾인 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꼭지점 있죠.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이렇게 꺾이는 점들, 그렇죠? 이런 점들이나 혹은 이렇게 양끝값들, 범위의 양끝값들 있죠. 얘네가 무조건 뭐야? 후보입니다. 얘네는 뭐 황정민, 뭐 강동원, 유아인 뭐 이런 매년 영화제에서 수상 후보가 되는 단골 후보들이에요. 물론 배우들도 늙으면 이제 은퇴하고 뭐 철이 있지만 얘네들은 평생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후보예요. 항상. 그럼 선생님 혹시 후보가 아닌 것 중에서도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대상 주는데 대상 후보 4명 띄워놓고 그 후보에 없는 사람한테 상을 줍니까? 줘요? 안 주지. 후보 아니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양끝값 혹은 꺾이는 점에서 무조건 최대나 최소가 나오겠다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고요. 이건 이제 미분 가면 배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굳이 왜 얘기를 하냐면 미분에서는 이 꺾이는 점을 찾아내는 게 이슈예요.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얘가 무조건 뭐야?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에 이 내용을 대입을 하면 무조건 양 끝값이나 혹은 어디?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통합교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뒷부분과 안 섞지 않습니다. 항상 섞어요. 다양한 개념들을 섞어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뭐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럴 때는 이게 최대고 이딴 식으로 배워서는 나중에 문제를 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뭐 예제 유제 푸는 것도 뭐 중단원 연습 문제 뭐 레벨 1, 2, 3 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들도 결국에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학생들은 모르는데? 학생들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그렇죠?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챙겨가시고 양끝값 혹은 꼭지점에서 무조건 최대나 최소가 나오게 돼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총 4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의 범위를 가지고 이런 식의 범위를 가질 때, 즉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 꼭지점은 무조건 최소나 최대 중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밑으로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최소가 되고 위로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됩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다. 자, 얘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 있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양 끝값이 각각 최대나 최소가 됩니다. 그렇죠? 최대고 최소고, 최소고 최대고, 최소고 최대고, 최대고 최소고, 그죠? 무조건 최대나 최소는 양 끝값이나 아니면 꼭지점밖에 안 되는구나.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외우세요 그럼.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잠깐 끊읍시다. 너무 길어져서 잠깐 끊고 두 번째 강의에서 판별식과 이차 함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다뤄보죠.